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년부터 택서블 계정에서 투자를 시작한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가 1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수익률을 점검하고요. 또 펀드가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엔데믹으로 인한 각종 성장주, 기술주 조정, 그리고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제는 미국의 3대 지수를 포함하여서 중소형주가 포함된 러셀 2000 이 네 가지 지수가 오랜만에 동시에 반등을 하였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2.57% 상승을 하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59%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기름을 수입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오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소식 하나 가지고서는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려가면 속이 쓰리고요. 올라가도 왠지 조금 불안한 이러한 증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돈을 넣거나 빼지 마시고요. 조금은 천천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디스럽터 펀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펀드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은 1년 전에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디스럽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파괴하다, 바꾸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시장에 큰 변화를 주는 이러한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부분이라고 하면은요. 정밀 수술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하여서 미래에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디스럽터 펀드는 크게 6개가 있는데요. 디스럽티브 오토메이션 펀드라고 하여서 자동화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요. 디스럽티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나 5G 같은 인터넷 통신 기술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디스럽티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금융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큰 은행이 아니라 모바일 은행이라든가 핸드폰 앱으로서 쉽게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디스럽티브 메디슨은 의료, 제약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같은 기술주 IT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개를 한꺼번에 종합한 디스럽터 펀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개가 디스럽터 뮤추얼 펀드가 되겠고요. 뮤추얼 펀드 대신에 ETF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TF로 하셨을 경우에는 피델리티가 아니고 다른 주식회사를 사용하셨을 때도 손쉽게 거래를 하시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스럽터 관련된 ETF는 총 3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ETF FCLD가 있고요. 디지털 헬스에 투자를 하는 FDHD, 전기 자동차에 투자를 하는 FDRV, 이렇게 3가지 ETF가 있으니까요. 피델리티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펀드 보수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분들은 뮤추얼 펀드로 가셔도 되겠고요. 피델리티 이외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고 조금 더 손쉽게 거래를 하기 원하시면은 ETF 부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ETF는 타임 베이스드 프라이싱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튜브와 자주 가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서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에 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1년 전쯤에 이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를 사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25%의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를 지금 1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펀드 보수에 25% 디스카운트가 적용돼서 현재는 1%의 펀드 보수를 내고 있지만 다음부터는 0.75%의 펀드 보수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면서 펀드가 로얄티 클래스 1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이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No action required, 제가 별도로 수정을 하거나 바꿀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년을 더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펀드 보수가 0.5%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펀드에 적용이 되는 타임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타임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현재로는 이 6개의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에만 적용이 되는 피델리티만의 특이한 방식입니다. 맨 처음에 이 펀드를 가지고 계시면요, 펀드 보수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1%인데요. 1년 동안 이 펀드를 소유하고 계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로열티 클래스 1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펀드 보수가 0.75%가 됩니다. 그 이후로 2년을 더 가지고 계시면 이제 총 3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로열티 클래스 2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때는 펀드 보수가 0.5%가 되게 됩니다. 피델리티의 펀드 자료에 따르면요, 이 디스럽터 펀드 같은 경우는 미래에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들 역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펀드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해서 장기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느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펀드 같은 경우는 1%로 펀드 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펀드를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다음 펀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 6개 펀드의 기본 펀드가 되겠고요. 시작할 때는 이러한 펀드를 구입하게 되시는데요. 1년이 지나면은 오른쪽에 중간에 보이는 로열티 클래스 1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고요. 로열티 클래스 1을 소유하고 계신 가운데서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은 업그레이드 펀드에 자동으로 매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에서 배당이 붙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2년을 더 가지고 계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로열티 클래스 2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 5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디스럽터 펀드를 작년에 구매를 하였고요. FGDFX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펀드가 그동안 어떻게 수익률이 났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FGLLX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3월 10일 시점에서 디스럽터 펀드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그리고 로열티 클래스 1이라고 찍혀있죠. 업그레이드가 지금 막 된 상황이고요. 펀드 심볼은 FGLL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림을 보시면 좀 시뻘건데요, 사실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전체 수익률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13.69%가 나온 상황이라서요, 실제 펀드에 투자하기는 55,000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13%가 되어 있는 47,800달러 정도가 현재 펀드 밸류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혁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성장주를 의미하고요. 그동안 성장주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역시 이러한 조정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수 기록을 보시면요, 현재 이 밑에는 제가 스크린샷을 만드느라고 제가 이 밑에는 잘랐는데요, 사실 2021년 3월 9일에 첫 매수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돈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하였고요. 한 번도 펀드를 판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연말과 2022년 연초 1월달과 3월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한 금액을 보시면 300달러, 5,000달러, 2,000달러, 1,000달러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요. 연말 정산을 하고 어느 정도 남은 현금과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이런 돈들을 다 합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텍서블 계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에버리지 코스트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언제 구매하였는지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모든 매수한 것이 마이너스 13.68%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평단가 역시 16.71%로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막 타이밍을 노려서 가격이
떨어져서 매수를 한 것은 아닌데요. 투자할 현금이 생겼고 이 정도면은 망설이지 않고 매수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였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싼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펀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마이너스 퍼센트가 찍혀 있고 7,500달러 가까이 떨어진 것을 볼 때마다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 이왕이면 플러스가 나와 있고 펀드가 많이 부른 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야 저도 기분이 좋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다. 마이너스가 나와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캐시우드의 아크 펀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돈나무누님,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펀드 역시 혁신주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ETF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크 이노베이션과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가 사실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와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비교하면서 턴오버 레이트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 다닐 때 턴오버라는 말을 가끔씩 쓰시는데요. 이 회사에 직원이 들어왔을 때 얼만큼 자주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턴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이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직장을 나가게 돼서요.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면은 이것을 턴오버가 높다고 그럽니다. 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드 안에 투자 종목이 있는데 이 투자 종목이 얼만큼 자주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턴오버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의 턴오버 레이트라고 하면은요. 이 펀드 안에 주식이 100개가 있다면요. 1년 동안에 20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하나 사면은 5년 동안은 가지고 있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피델리티 FBOTX가 되겠는데요. 디스럽티브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20% 턴오버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격인 ARKQ, 아크의 오토노머스 테크 로보틱스 ETF 같은 경우는요. 86%의 턴오버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크 펀드 같은 경우는 연초에 100개의 주식을 샀는데요. 연말에 보면은 14개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보시면 왼쪽이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커뮤니케이션 통신 관련된 뮤추얼 펀드가 되겠는데요. 턴오버 레이트가 31%입니다. 그리고 ARKW,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100%가 넘어가는 120%의 턴오버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1년 시작했을 때 100개를 샀는데 이 100개를 싹 다 다른 펀드로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도 20개를 다시 또 다른 걸로 한번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채 1년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빈번하게 거래를 하면서 판다는 것입니다. 종합 펀드를 보시면요. FGDFX 피델리티 디스럽터 종합 펀드는 7%의 턴오버 레이트이 나타나고 있고요. ARKK 아크 이노베이션은 71%의 턴오버 레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턴오버 레이트만 보면서 펀드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는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큰 성장성이 있는 혁신,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펀드 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0.5%로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피델리티 경우 아크보다는 더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크보다는 피델리티에 있는 디스럽터 펀드를 더 선호합니다. 지난 1년간 펀드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S&P 500 ETF VO와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FGDFX 그리고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작년 2021년 3월 1일에 $10,000를 넣었을 때 1년 동안에 이 펀드가 어떻게 불어났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 수치를 보여주는 $10,000 성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비록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았다고는 해도 1년 동안 놓고 보면은요. 뱅가드 S&P 500 ETF 같은 경우는 13%가 증가를 하여서 11,363달러로 나오게 되는데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를 보여줘서 10,000달러가 9,3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48% 가까이 떨어져서 10,000달러가 5,2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 개인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펀드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더 높게 나와서 마이너스 13%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성장주의 특징으로 인해서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알크 펀드보다는 훨씬 더 방어를 잘한 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결코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하였거나 은퇴계좌에 IRA를 시작하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투자해도 되는 돈을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적립 투자를 할 것이고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펀드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얻고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을 더 있으면요. 더 디스카운트가 되는 다음 단계 펀드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 팔지 않고 계속 놔두면서 다음 업그레이드를 노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울 때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을 때 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한 것이 나중에는 더욱더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퇴계좌, 투자계좌 역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금액에 한 발짝 가까이 가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